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교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얼굴 뵙고 해야 되는데, 어, 먼저 과학교육,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과학교사 자격증을 받는 이유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대로, 뭐, 환경은 환경대로,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과학하는 방법, 조금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하면 과학 지식을 알고 과학하는 방법, 이 탐구, 인콰이어리 또는 인쿼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학하는 방법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얻는 방법. 그 왜 글짓기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글을 지으려면 단어 아셔야 되고 단어만 아시면 안 되죠. 주어 동사 순서, 한국말 쓰는 순서, 영어 글짓기 하는 순서 이런 것처럼 문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체, 알맹이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과학 개념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실체. 그다음에 과학 글짓기 할 때 그 글 단어 알맹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문론, 문법이에요, 문법. 과학의 문법은 탐구다. 그럼 오늘은 선생님들은 이제 졸업하고 2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 얼굴 보고 할 거예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지금 작년에 2차년도고 2020년도 이제 3차년도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적용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전에 졸업하셔서 모르실 텐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역량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과 내용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던 거를 이만큼 역량이 더 배워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전에는 교과 내용에 그냥 지식만 쫙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렇게 여기 이제 물화생지가 있고 뭐 이렇게 탐구가 있고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이렇게 컴피턴트라는 단어에 그 명사예요. 컴피턴시라고 해서 역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먼저 요거 과학하고 철학하고 기술하고 뭐가 다를까? 옛날에는 갈릴레이도 그렇고 또 누구죠? 어디까지 갈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잖아요. 왜냐면 이 양반들은 학문이 이렇게 분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심리학, 경제학 이런 거 없었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국민윤리, 교련 이런 거 있었어요. 없어졌죠. 물론 윤리는 뭐 이름이 윤리로 바뀌었지만 교련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선생님들 다니실 때는 물화생지 1, 2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꿀 거예요, 저희. 고체지구과학, 천문학, 그 다음에 생명정보학, 이렇게. 왜냐면 빅데이터 처리하고 요즘은 이제 의사도 변호사도 이제 빅데이터 처리해서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그러죠. 아마 문학의 영역을 제외하고 글짓기도 뭐 인공지능이 할 거예요. 근데 그 감성 부분 있죠.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져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affection, caring, 감성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바둑의 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근데 변주, improvising 또는요. 그 똑같은 피아노를 치는데도 다르잖아요. 감성이나 그 느껴지는 게.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못할 거다. 대체 불가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에는 자연 철학,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문학도 하고 사회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과학의 기원은 누구로 보게요? 과학의 아버지 탈레스로 본대요. 진짜 officially. 기원전 6에서 7세기 BC, before Christ, 고대 그리스 탈레스,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 이렇게 과학의 철학을 출발로 본대요. 그러다가 과학하고 철학하고 같이 하다가 과학하고 철학이 이제 갈라져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자연 철학, 자연과학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는 철학이 하고 알 수 있는 거는 과학이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여기 있죠. 그래서 과학하고 철학의 역할 분담이 왜 일어났냐면 과학은 아는 거, 탐구해서 이렇게 법칙화할 수 있는 거,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하시는 거 있죠.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 왜 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샤르트르가 뭐라 그랬죠? 얼마 전에 그 임시완이 주연했던 거. 타인은 지옥이다. 뭐 그런 거. 그 철학.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계실까? 신학. 종교 철학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회. 사회 철학.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있잖아요. 뭐 법 철학. 이런 거 있어요. 인문학의 영역.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네이처. 나뚜르예요. 나뚜르. 라틴어. 라틴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대로. 주어진 거. the given. 주어진 거. 누가 줬는지 몰라요. the given. 주어져 있는 거. 반대말 뭐라 그랬죠? 나뚜르 반대말. 컬처. 인간이 만든 거. 컬처. 이 인문사회과학이잖아요. 이거. 여기 뒤에 철학 붙이면 돼요. 물론 과학철학도 있구나. 과학철학도, 과학 지식이 어떻게 과학 지식은 딱 떨어져요. 알 수 있는 거. 뭐, 뉴턴의 법칙, 중력의 법칙, 유니버셜하고 보편타당하고. 그런데 과학철학이 어떻게 발달돼 가지? 이건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거라. 조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영원히 옳은 것 같지는 않고, 뉴턴 역학이 현대역학으로 또 바뀌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과학하고 기술은 왜 갈라졌을까요? 그러면 과학하고 기술하고 철학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게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원숭이도 왜 이렇게 누군가 개미핥기인가? 막대기 이렇게 개미굴에 넣어서 이렇게 개미들 붙어 나오면 이렇게 훑어먹죠. 그래서 모든 그 인간도 처음에 출발점은 기술이었대요. 도구. 기술이 제일 먼저 나왔다. 기술이. 왜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구의 인간을 뭐라 그러더라? 있죠 뭐. 호모 머시기라고. 예. 그러다가 기술하고 과학하고 갈라서요. 왜 갈라졌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철학은 사람이 하는 거라 선생님들이 메이크 센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과학은 귀족들이 했고요. 기술은 평민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양 얘기예요. 우리는 과학도 중인들이 했죠. 중인, 장영실. 뭐 우리는 의술도 그죠? 여기가 안 했잖아요. 평민이나 중인이나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과학 지식을 거기 몰두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그래서 미국 이름에 무슨 스미스 있죠. 스미스. 블랙 스미스 하면 뭐예요? 대장장이. 어휘력이 풍부하지 못해가지고 또 무슨 스미스 그러면 뭐 열쇠 만드는 사람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서 유래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거기는 기술하는 사람들로 갈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과학, 철학, 기술 원래는 자연 철학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는 사람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알 수 있는 거는 과학이 하고 알 수 없는 거는 철학이 하고 이러면서 갈라졌대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인터넷 검색하실 때 이 양반 그림 보려면 베이컨하고 그림 하면은 먹는 베이컨만 나와요. 베이컨하고 화가 검색하세요. 위에 나와요. 오, 좀 이상하죠? 이 하나 볼까요? 이 그림 이게 이분이 그린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겼죠. 아일랜드 화가예요. 어떠세요? 딱 관상만 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그림 좀 그시하죠? 게이예요, 게이. 그리고 스님들이 알고 있는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 영국 여기 있네. 프란시스 베이컨의 후손이에요. 이름도 똑같대. 그러니까 4대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이분이 4대인가 5대인가 둘이 한 300년 차이 나나?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 그림이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비관 같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거시기 하죠? 네 하시면 안 돼요. 아이 무식해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요.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기록 갱신했을걸요? 수백억 해요. 수백억.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이게 제일 비싸요. 네. 어디 그 유튜브인가 보니까 쪼크가 사랑한 화가 그림이 있던데. 이 그림. 이게 3면화 이거 엄청 비싸요.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구글 가셔서. 수백억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뭐 그린 거예요? 뭘 그렸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고기 꼭 발굴해 놓은 거, 그려 놓은 거 같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와! 하는 거. 비명 지르는 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안 갖고 싶은데 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거.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 선생님들 왜 엄마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얼굴, 아니면은 친구 얼굴. 근데 얼굴이 무너졌죠? 이 사람은 얼굴을 그린 게 아니고, 헤드. 대가리 그린 거래요, 대가리. 형상이 잡히기 전에, 아니면 눈코기 세틀 다운 되기 전에, 갖추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뭘 그렸을까를 가설이에요. 선생님 설명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세상은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대요. 재료, 매터하고 폼하고.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기예요, 기. 에네르기 할 때. 요거는 리. 우리도 왜 저기 옛날에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성리학? 리가 먼저예요? 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기 이론론, 뭐 이기 이원론 기억나시죠? 기, 리기, 이기 이론론 이런 거. 그래서 이 매터가 자연과학에 오면서 매스로 바뀌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만약에 이 절을 찰흙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인간의 폼을 불어넣었어요. 여기다 훅 불어넣었어요. 김을. 그럼 뭐가 돼요? 사람. 만약에 이게 찰흙 덩어리가 있는데 돼지의 폼을 불어넣으면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폼을 불어넣으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민의 반찬에서 여기는 재료, 유기농 식재료. 오늘 무슨 요리 할까요? 뭐 돼지고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낙지 아니면은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재료. 이건 뭘까요, 그러면? 레시피. 요리법. 요리하는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레시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재료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해요? 이거 갖고 철학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료가 중요해! 라고 했던 사람. 철학. 짜잔. 경험론. 데이터가 중요하지. 자연과학. 귀납법. 기억나시죠? 귀납. 그게 뭐가 중요해? 폼이, 이치가 중요하지. 우리가 말하는 법칙. 선생님들 어느 쪽에 있으세요? 하도 싸우니까 칸트 선생님이 통합을 했어요. 통합. 아니야. 둘이 같이 해야 돼. 대통합.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재료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해. 이렇게. 선생님들 그 베이컨 그림이 이 얼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금 끔찍한 상상인데 선생님 몸에서 척추를 휘리릭 해서 이렇게 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척추를 빼버리면. 뭐 얼굴에서 광대뼈랑 이거 다 빼버리세요. 이렇게 빼버리면. 녹아내리죠. 그거 그린 거래요. 폼 없는 매터. 이 골격을 잡아주는 형상을 잡아주는 선생님들 왜 저기 초등학교 때 찰흙 뭐라 그러죠? 조소할 때 찰흙 덩어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말이나 이렇게 뭐 멍멍이 만들면 꼭 이렇게 모가지가 이렇게 똑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부러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철사 이렇게 동동동동 해가지고 이렇게 심 박죠? 스켈리튼. 뼈대. 그게 폼이에요. 폼. 형상. 나를 이렇게 꼿꼿이 서있게 해주는 척추. 내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 두개골하고 요거 광대뼈 이런 거. 손도 마찬가지. 그거에서 재료만 그린 상태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이게 여러 번 이 싸움이 일어나요. 경험론, 합리론이라는 형태로도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이제 두고두고 배우게 될 요거는 재료, 경험, 매터 또는 기, 에너지. 요거는 리. 또는 천문학에서 요게 카오스예요. 저희 왜 최초의 3분간 있죠. 빅뱅 이전에 에너지만 꽉 차 있는 상태.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에네르기. 근데 어떻게 돼요? 빵 터지면서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죠. 질서. 코스모스, 질서예요. 그래서 얼굴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다라고 질서 잡아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코스메틱스, 화장품이에요. 오, 빨갛게 칠해야 입술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질서 잡아주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럼 요건 재료, 요거는 폼이라고 했죠. 과학 철학의 재료가 뭘까요? 과학 지식의 발달을 보는 과학 철학의 재료. 짜잔, 과학사예요. 이거 어떻게 과학 지식이 발달해 왔는지를 봐야 거기서 이론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배워야 돼요. 쿤도 배우고 라카토시도 배우고 포퍼도 배우고 이렇게 재료. 그 다음에 평생 재료만 모은 사람이 누구예요? 데이터만 모은 사람. 다툼. 데이툼. 주어진 거만 모은 사람 누구예요? 티코 브라헤. 그 다음에 그 재료로 해서 짜잔 폼을 길어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으로. 케플러죠.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와 폼. 칸트 쌤은 뭐라 그랬다고요? 같이 가라고. 이렇게 대통합. 이건 재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진화, 다윈의 진화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죠. 근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었겠죠. 베리에이션즈. 긴 애도 있었고 짧은 애도 있었고. 아니면은 인류는 어떻게 진화될까요? 뭐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고 뭐 운명론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종으로 걸러져 나온다고요. 그거 대표할 수 있는 그 종으로. 짜잔! 이렇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종으로. 아니면은, 모질이들은, 베리에이션 중에서 못 견디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적자생존, 그러죠? 도태되는 거예요. 재료들은. 그리고 어떤 형식이 길러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교론 배웠으니까, 폼하고 매터, 경험주의, 합리주의라고도 하고요. 이기 이론으로 해서 리, 또는 메스, 그냥 폼, 이거 스피시즈. 그리고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를 에이도스라고 불렀어요. 요즘 한국말로 하면은 아니구나. 영어로 하면 에센스, 본질. 선생님들도 왜 그 화장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뭐 술 먹을 때 요건 변하죠. 겉모습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있죠. 나의 본질. 뭐라 부르세요? 아이덴티티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요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게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요렇게 칸트 선생님이 재료만 있었어도 안 되고 폼만 있었어도 안 되고 둘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그거는 샤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그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칸트 선생님이 요거는 이 용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 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개념만 있으면 폼만 있으면 아니면 재료만 있으면 이건 재료예요. 재료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사물 물건 이게 재료만 막 데이터만 있어. 요거는요. 개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코는 투게더 팩트 그물이에요. 캡처. 그러니까 영순이도 있고 영지도 있고 민지도 있고 영희도 있고 영미도 있는데 거기서 이 각각의 개별적인 것 말고 그거를 여자라고 공통되는 것만 걸러서 붙은 거잖아요. 여자 그게 개념이에요. 재료만 있으면 안 되고요. 폼이 있어야 돼요. 형상을 잡아주는 거, 골격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칸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매터만 있으면은 정신이 없고 블라인드 맹목적이라고요. 뭐예요? 목적이 없다고. 어디 가냐고 이렇게 공부 왜 하냐고 이런 거.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과학 왜 배우냐고 그런데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개념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 텅 빈 깡통이라고. 시끄럽다고. empty. 공하다.
칸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게 이제 과학 철학에서 라카토슈가 이거 나중에 선생님들 배울 텐데 포퍼 선생님이 이론이 반증되면 버려져요. 그랬어요. false. 반증이 뭐냐면요. false를 동사로 만든 거예요. falsify 에서 반증. 틀렸음을 보여준다는 반 거꾸로 반자예요. 반증. 그랬더니 이론 틀리면 버리나요? 틀렸는데 안 버린 이론 중에 살아난 거 있죠. 그 지동설이에요. 태양 중심설. 태양이 센터에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게 태양 중심설이 갈릴레오나 뭐 그 양반들이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결국 또 살았죠. 지금은 옳은데 그때 나중에 틀릴 이론들 있죠. 그래서 한번 반증된다고 안 버려요. 그래서 라카토스가 포프 선생님이 반증되면 버린다 그랬더니 너 과학사 안 봤냐고 이러면서 과학 철학을 하려면 재료인 과학사를 봐야지. 그래서 비꼬 왔어요. 이 선생님 뻘인데 과학 철학 없는 과학사는 맹목적이고 과학사 없는 과학 철학은 공허하다. 똑같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뭐 들어왔다고요?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 ICT 역량 이런 컴피턴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국어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의사소통 역량도 길러주고 비판적 사고도 길러주고 만약에 역량이 없고 막 그 교과 내용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다고.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왜 배우냐고요? 이렇게 맹목적이고 거꾸로요. 내용만 있고 내용이 없고 역량만 있으면 empty,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교사. 이렇게 보세요.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세요? 한국말로 그 번역하면 요거는 둘 다 지죠? 알지자. 요거는요. 이 재밌죠? 알지자에다가 여기 날일자, daily.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힘들죠. 세월과 함께 with time 쌓여가는 게 뭐예요? 요 지자, 요건 지혜, wisdom이에요. wisdom. 요. 할머니들 현명하죠. 대학 못 갔어도. 못 간 분들도 요건 knowing, 요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야. 요거는 할 줄 아는 거야. 체화된 거, 이거 삶이라 그래요. 요거는 알미라 그래요. knowing, wisdom.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둘 다 해야 돼요. 이제 교사 되면. 근데 웃긴 게 저희는 과교론도 그렇고 물론 교생 실습이 있긴 한데 교사 되기 doing teacher를 이론으로만 가르쳐. 뭐 비고치기도 배우고 뭐 탐구학습도 배우고 순환학습도 배우고 그런데 이론으로만 하거든요. 실습 잠깐 4주. 현장에 가면 못해. 이게 안 돼.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 재구성하던 게. 알는 게 재료만 있어도 안 되고, 형식만 있어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요게 폼이죠. 요게 지식이니까. 폼. 요거는 현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이제 3년 지나고 나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올 수 있어요. 파견교사. 근데 그때는 현장에 나가면 또 요것만 알아. 요것만. 그리고 이걸 몰라. 그거 뭐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구성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식이 고프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 학교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오시잖아요. 그러면 실천해서 이거 뭐지 하고 이론으로 길어 올리셔야 돼요. 재료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건 재료. 매터에서 뭐를 길어 올려야 된다고요? 이거 뭐지? 라고 이론을, 폼을, 이데아를, 에센스를 길어 올리셔야 되죠. 그 과정을 철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reflection. 반성이라 그래요. 잘못해서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광학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빛의 직진, 반사, 굴절. reflection. 반사죠. 광선을 밖으로 뿜는 게 아니고 거울 보듯이 돌려서 나를 보라고. 나 오늘 뭐 했지 수업 시간에? 이거 왜 했지? 라고 하고 이론화 하시라고요. 이론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요거. 막 필기만 하지 말고
재료만 모아두지 마시고요. 도토리만 모아두지 마시고 형상을 갖추어 보시라고요. 눈은 어디, 코는 어디, 귀는 어디 이런 식으로.